영화. 그러시니까 더 좋아요. 자, 6번 하실까요? 우리 아까 6번 하다가 이제 말았어요. 연습 6번. 그래서 아까 일단 f-x랑 g-x는 8x가 된다 하는 거 하나 했고요. 이 나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나의 조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극한 계산의 성질에서 얘가 이렇게 가는 분모가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f의 1 마이너스 g의 1을 하면 0이 된다. 그래서 f의 1과 g의 1이 같은 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f-g- 이렇게 도함수의 형태를 써야 되는데 그걸 나에 있는 나에서 조건으로 준 이 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쓴다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뭐를 f와 g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만들 수 있는 f의 1 그래서 이 f의 1을 사실은 풀마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얘를 그렇지 여기에 붙여서 쓰고 얘랑 붙여서 쓰려면 얘가 g의 1의 형태여야 되는데 같다고 무슨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둘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이미 알아냈으니까 요 자리에 있는 fx는 모양만 이렇게 g의 1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들을 정리해서 분배를 해주시면 x-1분의 fx-f의 1 이렇게 짝이 지워지고 요 g에 관한한 애들은 마이너스를 묶어서 쓰시면 g의 x-g의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스. 그런데 그 연습 문제 연습 문제 기본 문제 저번에 아까 못한 거 1교시 못한 거 이거 끝나고 바로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시험에 안 나와요 일단. 다행히. 그래서 그걸 고려하여 혹시 요거 못 해주면 클리닉 때 해줘야 돼서 그것 중에는 안 냈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 x-1을 f에 관한 식들, 그 다음에 g에 관한 식들로 나눠서 쓰면 fx-f의 1 네, x-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1에 g의 x-g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f-1 마이너스 g의 다시 1이고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은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2라고 줬으니까 2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구하고 싶나요? 뭘 구하고 싶어요? f-1을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f-의 1을. 네. 그죠? 근데 f-는 지금 여기 묶여있는 것밖에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 저 구한 식에다가 1을 넣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f-1은 5개인데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네? f-5 맞죠? 아니죠? 네? f-1이요? 아, f-1은 돼. 근데 g가 궁금한 거예요. g는 3.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 g-의 1은 6이다가 되어서 g-의 1은 3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g의 x값이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어떻게 구해요? 그러려면 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g의 1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이거는 가해식을 한번 써야 돼요. 이게 지금 가해식을 미분해서 되는 거고 원래 식은 fx 플러스 g의 x는 뭐다? 4x 제곱이 나잖아요. 여기다가 뭐 넣어요? 1 넣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f1 플러스 g의 1은 4가 되는데 f1과 g의 1은 어차피 같은 값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가 2G의 1은 4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G의 1은 4가 된다. 그러면 얘는 4. 그래서 우리는 지금 1,G의 1, 4에서의 접선 기울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직선식 이거의 직선식을 구하시면 H가 나오는 겁니다. 아 4가 아니구나. 2죠. 2. 2로 나눴으니까 여기 2 이렇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정리해서 이제 y-2는 3의 x-1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hx는 3x-3 플러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10을 h의 10은 여기다 10 넣어서 30-1이니까 29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 7번 7번 곡선 y는 x 4제곱과 점 1,1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 1,1에서 접하는데 중심이 y축 위에 있대요. 자, 그럼 중심이 y축 위에 있으면 일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중심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x값이 0이니까 중심을 0,a라고 두어봅시다. 반지름도 몰라요. 근데 원을 표현할 땐 중심과 반지름이 기본이니 반지름도 미지수 r이라고 일단 둡니다. 그러면 얘의 식은 x제곱 플러스 y-a의 전체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원과 1,1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 접한다라는 점은 접하는 대상들의 교점이에요. 그쵸? 따라서 접점인 1,1을 대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식을 쓰시면 여기가 1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a, r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근데 이 1,1에서 접하는 곡선이 y는 x의 4제곱이에요. 그지? 응.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지금. 4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y의 4제곱은 사실 그냥 호물선이랑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식에 이 접점을 넣고 여기에서 넣어도 같아요. 근데 1,1은 여기다 넣어봐도 여기다 넣어봐도 성립하니까 별 소득이 없어.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두 개를 미분해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게 같으면 돼요. 근데 얘의 접선식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y는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배우지만 지금은 못 구해.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저 접한다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보세요. 곡선과 지금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어. 그럼 여기를 분명히 그 접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공통의 접선이 생길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이렇게 접점이 생겨. 자,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여기 접점 1,1이 있을 때 중심 0,a에서 여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에 수직하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면 그 직선식이 어디를 지나야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곡선과 원이 접하는 자리에 있는 이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곱선식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지나는 점도 아니까 어때요? 이 접선식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점이 1,1 아니까 어때요? 이 접선의 수직인 이 직선식도 구할 수 있죠. 그 직선식이 원점을 지난다 하면 A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걸 이용해서 다시 이제 R까지 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치, 이거 혼자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못하죠. 이제 이렇게 반복해서 저런 걸 이용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또 한 번 하고 맞다 그랬었다 이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f-x를 구해보시면 4x 세제곱. 그때 x가 1일 때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기울기는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4이고 1,1을 지나니까 y-1은 4의 x-1. 그러면 y는 4x-4 플러스 1 3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그럼 수직이려면 자, 여기에서 이제 수직인 직선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해봅시다. 수직인인 건 이제 우리 하도 많이 해서 알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서 1,1을 지난다. y-1은 마이너스 4분의 1에 x-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이제 원의 중심 0,a를 지난다 할 거잖아요. 식을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 지난다고 하는 점을 식에 넣어서 a 값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식을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넣고 하시면 a-1을 마이너스 4분의 1에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여기 플러스 되겠네요. 그럼 얘만 넘기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4분의 5.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a가 4분의 5가 나오면 이제 얘를 여기다 넣어. 그럼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제곱은 16분의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무시무시한 애들이 나오네요. 따라서 요 값을 아까 구해놓은 여기 원의식에 대입해서 푸시면 r제곱이 16분의 17이 나와서 반지름은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곱근 루트 씌운 다음에 플러스만 그러면 4분의 루트 17이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요거 한번 진도 나가고서 파악한다. 그게 당연히 어렵죠. 그럴 순 없고요. 그래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의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번 쌓아가다 보면 비슷한 범위의 비슷한 그 방향성의 문제들에서 어떻게 내가 미분을 하고 접선이 이렇게 공통의 접선이 생긴다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 생기면 이제 새로운 만남을 했을 때도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 중에 뭘 써먹으면 이걸 잘 풀 수 있을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치를 늘려가는 겁니다. 네. 자, 8번 y는 x세제곱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그래서 y는 x세제곱이 있고 여기 위에 점 P니까 P의 값이 P의 x값을 a라고 하면 y값은 a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점 P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그러면 P의 점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미지수로 놓고 얘를 접점으로 해서 접선이라고 하고 있고 그거에 y절편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일단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에 접점에 x좌표 넣으시면 기울기는 3a 제곱이 되겠고요. a와 a 세제곱을 지나면서 3a 제곱의 기울기는 y-a 세제곱은 3a 제곱의 x-a다. 이렇게 되겠죠. 이때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에 y축과 만나는 점 y 절편은 x에 0을 넣으면 나오는 거니까 y는 여기다 0 넣으면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q의 좌표는 0,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P, Q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지금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대상은 P, Q의 중점이잖아요. 자, 자취를 구할 때는 그 자취의 직접적인 대상 그죠? 그 대상을 무조건 x, y로 놓은 다음에 문제에서 준 이 x, y가 존재하게 되는 조건을 식으로 표현해서요. 내가 자취를 구하고 싶은 그 직접적인 대상의 x, y를 뭔가 관계식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PQ의 중점이라고 하면 P는 얘, Q는 이거니까 PQ의 중점을 PQ의 좌표로 직접 구해보면 2분의 A,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A 세제곱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좌치를 구하고 싶은 x, y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x는 2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y는 2분의 마이너스 a 세제곱으로 쓸 수 있을 때 이 x, y의 관계식을 써줘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문자에서 관계를 엮어줄 수 있는 뭘 찾아요? 공통을 찾아요. 공통 요소를. 여기 a가 있죠? 여기에 a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a를 매개로 해서 연결해주자. x에 있는 애를 이렇게 a를 2x로 표현한 다음에 y에 있는 a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x의 세제곱이 되면 y는 2분의 마이너스 8x 세제곱이 되어서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자취를 구하고 싶은 대상의 x, y로 관계를 정리해주면 그게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에서 P는 원점이 아니다 라고 굳이 얘기를 해줬으니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x는 0이 아니다. 원점이 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취는 어느 단어에 나와도 우리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하는 방법이 명확한 애예요. 자취를 구하라고 하는 대상을 미지수 xy로 놓으시고 그 xy를 설명하는 관계들을 이렇게 식으로 쓰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x와 y가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엮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잘 해주면 됩니다. 자, 9번. 9번 보실게요. 두 곡선 y는 x세제곱과 y는 x세제곱 플러스 4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자, 아까 말했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요. 아까 우리가 어떤 두 곡선이 나오고 거기에 동시에 접하는 이게 나올 때는요. 걔네들이 접점이 같았어요. 그죠? 접점이 같아서 그 점에서 함수값도 같고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도 같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얘는 좀 달라요. 왜냐면 하나의 x세제곱은 보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얘는 여기다 0 넣으면 0이잖아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렇게 0,0 지나면서 얘는 그래프를 굳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애거든요. 딱 세제곱의 그래프는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겨요. 원점 대칭되는. 근데 여기에 x세제곱 플러스 4라고 하면 이 그래프를 정확히 위로 4만큼 올려놓은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얘네 둘의 공통 접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에도 접하고 여기에도 접하는, 예를 들면 이쪽 곡선에 접하면서 이쪽 곡선에 접하는 뭐 이런 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접하는 이런 직선 공통 접선. 오케이? 자,
자, 이런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대략 어떤 그림일 것인지에 대한 게 생각이 사실은 들어야 문제를 풀기가 수월하죠. 그러려면 여기서부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3차나 4차의 그래프의 형태들에 대해 조금씩은 이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면 훨씬 수월해요. 그죠? 근데 뭐 아니어도 할 수 없겠죠.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곡선을 기준으로 이 접점을 정하고 접선의 식을 구해봐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두 개, 이게 지금 y는 x세제곱 플러스 4랑 x세제곱 나오는데 요거 일단은 그래도 보다 좀 심플한 x세제곱을 기준으로 해서요. y는 x세제곱에서의 접점을 하나 잡는 거예요. 임의로 a, a세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접점에서 그려지는 이 접선식을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면 y 다시는 3x 제곱이라서 기울기가 3a 제곱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기울기로 하면서 요거 만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y-a 세제곱은 3a 제곱에 x-a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접선, 공통 접선이긴 한데 각각의 그래프랑 만나는 접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따로 잡아요. 여기서의 접점은 뭐 B 이렇게 해서 y는 x세제곱 플러스 4와 만나게 되는 접점은 뭐 B, B의 세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아예 따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접선식을 구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따로따로 구한 접선식이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해보시면 미분하게 되면 도함수식은 동일해요. 왜? 상수가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3x 제곱이 되고요. 기울기는 그러면 3b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y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4는 3b 제곱에 x 마이너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접점에서의 이 식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자, 이걸 이제 비교한다 하면 전개해서 기울기랑 y절편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자, 기울기 비교하면 두 직선은 일치해야 되니까 기울기 같고 y절편 같다. 이거를 쓰셔야 되거든요. 자, 기울기는 3a의 제곱이 3b의 제곱이다. 그럼 양변에서 3을 지울 수 있고요. a는 풀마 b예요. 이거 두 개 같으니까 a, b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는데 도구가 다를 수 있죠. 절대값만 같으면 돼요. 자, 그런 상황에서 y절편. 자, y절편은 x에다가 0 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3a 세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2a 세제곱. 여기다가도 0 넣으면 마이너스 3b의 세제곱 넘어와서 플러스 b 플러스 4 하시면 마이너스 2b의 세제곱 플러스 4. 근데 얘가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두 개를 연립해야 되는데 요 첫 번째 식에서 구한 이 관계를 여기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 넣어보시면 돼요. 자, 1번 A가 B라면, 자, A가 B라면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A가 B가 된다를 여기다 넣고 계산해보면 0은 4다가 되거든요. 그죠? 이건 어때요? 해가 없죠. 해가 없어요. 네. 그래서 A가 B가 될 수 없겠구나. 자, 그럼 두 번째 A는 마이너스 B다. 그럼 이건 부호가 다르다는 거니까요. 뭐 여기 이걸 B로 정리하든 A로 정리하든 상관없어요.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는다 그러면 여기가 2B 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2B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B 넘기면 4B
b의 세제곱이 4가 된다. 따라서 b의 세제곱은 1이 되고 b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그쵸? b는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 된다. 해서 우리가 이거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아 대략 이렇게 생기겠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 y절편이 0이 되는 얘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가 되고 y절편이 4가 되는 애랑 만나는 점이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 조건에 딱 맞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구한 a, b의 값을 가지고 뭐 a식이든 b식이든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접선의 식은 최종 접선의 식 구하는 거죠. 네. 여기다가 1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1 넣어보면 3 x-1이니까 마이너스 3에 여기다 1 넣으면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x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진도들을 좀 더 나가야 싶었는데. 시험 보지 말고 진도. 아 그래요? 그건 안 되지 이런. 저번에 안 봤잖아요 우리. 그 지난주에 이제 원래고사를 보느라 그 주에 공부를 이제 모아서 밀도 있게 했으니 이제 하루는 좀 진도 그 앞에 부분까지는 이제 원래고사로 다 충분히 점검했다 싶어서 안 한 거고요. 여기부터 또 다시 자잘자잘한 테스트들을 봐줘야죠. 오늘 어디가? 오늘 4단원 이제 접선. 접선. 아니요. 지난 시간에 수업에서 했던 거. 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접하고 직선 y는 x 플러스 2에 편하다. 여기에는 접하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에는 평행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뭐다?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1이 되는데 그 상태로 여기엔 접한다잖아요. 그럼 다시 무슨 말일까요? 기울기가 1이 되는 애가 여기한테 접한다는 건 우리는 뭘 구하면 돼요? y 다신 3x제곱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되는 걸 구하면 된다? 1이 될 때 x값을 구하면 된다. 그럼 그게 접점이 되겠죠. 그죠? 자, 넘겨서 계산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x는 풀마 1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풀마예요.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여기에 접하는 거니까 x가 1일 때는 1, 2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 4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을 지나거나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을 지나거나 하면 되겠죠? 자, 해봅시다. x-4에 기울기 1이니까 1 쓰시고 x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이거 그럼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 하나는 y-2에 x-1 따라서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거 두 개 평행한 기울기가 이미 1이 되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 평행한 직선이 될 건데요.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평행을 이루고 있는 직선 사이 거리. 평행을 이루고 있는 직선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응? 점직선, 그렇죠. 어차피 평행을 이루고 있으면 한쪽에서 한쪽을 향해서 수직을 그리면 얘가 양쪽에 다 수직이 되는 수직거리가 되고요. 그게 어디서 하든 일정하죠. 평행일 땐. 왜냐면 이 둘의 간격이 일정한 거니까. 따라서 두 직선 중에 한쪽에서 아무 점이나 잡아요. 그리고 그 점으로부터 나머지 직선을 향해 수직선을 그리면 그 거리가 이 수직인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아무 점이나 잡을 때는 지금 우리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이 두 직선식 중에서 내가 원하는 식에서 아무 점이나 정말 잡으면 되는데요. 보통은 x절편, y절편 이런 거 잡는 게 제일 편하죠.
그죠? 왜냐면 0도 포함되고 값도 심플하고. 그래서 0,5를 하나 잡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돼요. 점직선 거리를 쓰기 위해선 x와 y가 한쪽에 모두 모여있는 방정식의 형태를 써주셔야 되니까요. y를 넘겨서 이렇게 쓰시고 0,5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하시면 루트 x의 개수 1, y의 개수 1 제곱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고 싶은 점을 대입해서 0, 마이너스 5, 플러스 1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니까 4 그러면 2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직선 사이의 거리는 2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숨 돌리고 시험을 봅시다.